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북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하노이에 도착했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도착하는 대로 최종적으로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막판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응 조치로 제안한 남북 경협 카드가 북미 회담의 새로운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 경협 문제가 새롭게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북미 간에 분명한 입장차가 있죠.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음에도 아직 그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는데 네. 그 핵심은 결국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와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조금 더 좁혀 말씀드리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더라도 결국 미 의회가 제재에 관해서는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 경협 사업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네. 미 의회를 설득하기에는 훨씬 좋은 조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북한과의 비핵화 조치가 진전이 되더라도 미국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미 차원에서도 그러면 한국이 나서서 남북 경협 차원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우리 대통령이 전달해 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으로 가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비건 대표에게 전달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여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12월 달 비건 대표가 왔을 때 우리 정부가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평양 실무회담 전에 이제 한국이 전달한 것을 충분히 상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평양 실무회담에서 사실상 이 금강산과 개성 또 남북 경협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방금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다. 그러려면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명시적으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처음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폼페이오 장관도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전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나름대로 제재 완화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북한이 그거에 상응하는 네.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북한이 정말 비핵화 관련해 의미 있는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계획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밝힌다면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죠. 그런데 네.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은 그것을 먼저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야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이제 상응 조치죠.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에 영변 핵시설과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북한의 네.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시퀀싱 문제라고 해서 선후 관계 문제가 아하.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북한과 미국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평양 실무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도들이 나왔고 곧바로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젯밤에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하노이에 도착을 했고 스티븐 비건 대표도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이렇게 좀 늦어진 것은 북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북한은 실무 협상에 큰 비중을 두질 않죠. 네. 그리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순회회동,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일종의 담판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회담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저는 시간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간의 입장은 확인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사안 몇 개, 그러니까 시퀀싱, 선후관계,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할 것인지 상응 조치를 먼저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할 것인지도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영변이 네. 이번에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향후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제 몇 가지 핵심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무회담이 잘 풀린다면 그
그 핵심 사안에 대해서 주고받기가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 27일이나 28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후 아마 그 결판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우리는 급할 것이 없다. 뭐 이와 같은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3차, 4차 회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그런 뜻을 밝혔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뭔가 아주 특별한 빅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차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일관되게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제재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거죠. 제재에 부과되고 있는 한 북한은 언젠가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구태여 시간에 쫓기면서 그런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또 같은 맥락에서 지금 메시지를 국내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에. 네. 이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한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의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언론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대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대기업에 투자 제안서를 전달을 했고요. 우리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들을 전했다 이런 보도가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물론 이제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대북 제재 완화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만 대북 제재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운영 재개 문제도 가시화가 된다면 대기업의 북한 투자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북한의 비핵화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 금강산이 먼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성 거기까지의 제재의 완화나 예외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 남북 경협 사업 지금 우리 기업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에 나와 있던 네. 알려진 것은 사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 제재에 묶여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까지 풀린다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됐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남북 경협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오는 27일과 28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를 보면 28일 당일치기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1박 2일 여러 차례 만나는 것 만약에 그게 안 돼서 28일 하루에 한 차례만 만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 1박 2일이라는 것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죠. 네. 지금 북한과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아직도 결정 못한 그런 핵심적인 의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에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도 그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하루 지난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이랑 비슷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실무회담이 중요해집니다. 실무회담에서 최대한 합의에 근접한 모습을 가져가고 그리고 제한된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최종 뭔가談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썩 좋은 그런 지금 접근 방식은 아니고 여전히 한 1박 2일에서 최소한 2번, 3번 정도의 회담을 통해 뭔가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저는 여전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면 오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막판 실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